안녕하세요.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저 가게 없어졌네? 하는 경우 되게 많지 않으신가요? 우리 주변의 익숙한 가게들이 왜 이렇게 자꾸만 사라지는 걸까요? 오늘은요, 바로 이 서울시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위기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지원책이 나왔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지금 상황이 대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말 그대로 지금 우리 동네 상점들에는요, 빨간불, 경고등이 제대로 켜진 상황입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98만 6천여 개. 이게 뭐냐면요, 2023년 단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문을 닫은 소상공인 사업체 수입니다. 거의 100만 개에 가깝죠.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아야만 했을까요? 아니, 그냥 장사가 좀 안 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세계 경제도 또 우리 국내 경제도 함께 나빠지고 있거든요.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그 힘들었던 팬데믹 시기를 빼고 나면 201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안팎으로 악재가 겹치면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위기가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유독 서울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필 대한민국의 심장, 이 서울이 위기의 중심에 서게 됐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서울 소상공인의 절반이 넘는 무려 51%가 딱 두 개 업종에 몰려 있어요. 바로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입니다. 근데 이 업종들이 어떤가요? 경기를 가장 많이 타는 가장 민감한 업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경제에 조금만 찬바람이 불어도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런 어려움은 이 대출 연체율, 그러니까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비율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보세요. 불과 2년 사이에 연체율이 거의 2배 가까이 뛰어올랐어요. 이건 정말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아주 명백한 위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힘든 걸까요? 자, 1억 8,300만 원. 이게 서울 소상공인 한 분이 평균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빚의 액수입니다. 이게 그냥 숫자로 보이지만 사실 우리 동네 사장님 한 분 한 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정말 무거운 현실인 거죠. 물론 정부나 시에서도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기존에도 여러 지원 제도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는 그 기존의 방식들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제는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법적인 기반은 꽤 오래전부터 마련되어 있었어요. 1966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들어 더 구체화됐고 2020년에는 소상공인 기본법이라는 종합적인 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경영 안정부터 제도전, 사회 안전망까지 다 포함해서요. 근데 법만 있다고 해서 지금의 이 거대한 파도를 막아내기에는 솔직히 역부족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이제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그냥 문제가 터지면 막는 수동적인 구조가 아니라 훨씬 더 능동적인 방식으로요. 그야말로 혁명적인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폐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180도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가게 문 닫는 걸 그냥 개인의 실패, 이제 끝이다,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걸 전략적인 전환으로 보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출구라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생각의 근본부터가 달라진 겁니다.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나온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폐업을 새로운 경제활동으로의 전환 과정으로 인식한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철학에서부터 모든 새로운 지원 정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을 보면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접근법이 약간 달라요. 중앙정부의 희망 리턴 패키지는 주로 새 출발금을 통해서 빚 문제, 그러니까 금융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집중합니다. 반면에 서울시의 힘보탬 프로젝트는 좀 더 실질적인 전환 자체에 초점을 맞춰요. 재교육을 시켜주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주거나 하는 식으로요. 방향이 살짝 다른 거죠. 자, 그럼 이런 새로운 설학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더 강한 소상공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기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위험 신호를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하자는 거고요. 둘째, 그냥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금융 지원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아까 말한 출구 전략이죠. 폐업 이후를 위한 재교육이나 직업 전환 프로그램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자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넷째,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모르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 높이자는 겁니다. 굉장히 체계적이죠? 결국 이 모든 노력들이 향하는 최종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당장 힘든 가게 하나 살리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고 또 때로는 접고 다른 일을 시작하는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전략이 그리는 큰 그림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실패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느냐? 이 관점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과연 막다른 길처럼 보였던 상황이 우리 도시 창업가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